네, 동시효과 구간 왔습니다. 3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양쪽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전강 후 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마음이 좀 편치는 않으실 만한 그런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밀립니다. 0.24% 정도 하락하면서 지루하게 2600선 공방전 여전한 모습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2600선을 사수할 수 있을지 여부 지금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중 한때는 2630선 부근까지 갔었는데요. 결국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전거래일 대비 3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준 2598.07포인트 이 정도 수준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이쪽은 강보합권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0.33% 오르면서 855.93포인트 정도 선에서 종가 형성하며 이틀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낼 것 같은데 상승부를 켜고는 있지만 장중 고점이 866포인트였고요. 이것 대비로는 윗꼬리가 달린 그런 캔들이 형성되는 모습 가운데서 아마 조금은 힘 빠진 시장 흐름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개별적인 재료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이 더 쏠렸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는 밀이라는 키워드, 이 밀가루 관련된 업체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상당히 여러 국가에서 이슈를 내놓고 있는데 인도 쪽 관심 가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인도에서 팜유를 수출을 안 한다. 그러다가 일부는 해제한다. 뭐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영향이 최근에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는 인도 지역에서 밀가루 수출 못한다. 수출 금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음식료 관련해서도 특히나 밀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강했습니다. 사주동화원 밀가루 만들죠. 상한가고요. 그리고 한탑에서도 일부 사업 부문 밀가루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고 뭐 대한제분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주산업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뭐 비료사료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되면서 조비도 현재 15% 정도의 상승권이고요. 팜스토리도 21%대 급등하면서 비료, 사료 그리고 밀가루, 이 농산물 농기계까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관련주들 상승을 주름잡았고요. 그 밖에는 개별적인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스타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 지정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4억 규모의 질량 분석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해서 점차 좀 각 산업 부분으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기대에 오늘장 상한가로 거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태고사이언스도 있습니다. 근래 들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개별 뉴스를 안고 꿈틀대는 종목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HLB가 어찌 보면 그의 시발점이었을 수 있는데요. 태고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회전근개, 어깨 쪽에서 이 파열된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유래 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을 했고 이에 대한 임상이 종료가 됐는데 식약처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나오면서 바로 또 상한가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장에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이더스 AI 이 종목도 현재 상한가물이 들어와 있는데요. 흑자 전환이 되면서 관리 종목이 탈피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며 오늘장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1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 조금 더 많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 가운데서는 SD생명공학이 현재 양시장을 앞에서 유일한 하한가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역시 다 개별 이슈입니다. 주주 배정으로 해서 유증을 발표를 했고요. 352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소식 나오자마자 바로 하한가로 내리닫았고요. 그리고 52주 신저가까지 썼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하한가 잔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지금 풀릴 생각이 없네요. SD생명공학 그대로 하한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도 종목별로 이 실적에 따라 세비 엇갈렸습니다. 오늘이 이 성적표 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그런지 좋은 실적보다는 사실 부진한 실적이 좀 더 많았고요. DY파워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 1분기 영업이익이 6, 7억 원 정도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진성TS라든지 다른 건설 중장비 섹터는 양호했지만 DY파워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현재는 거의 9% 가깝게 밀려 내려가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섹터라 하더라도 같은 섹터라 하더라도 이렇게 주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라는 점
이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장 초반에는 일제히 상승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무렵 되면서 점차 더 힘이 빠지면서 상승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모습인데요. 그나마 삼성전자라든지 카카오 이 정도만 상승불 켜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체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코스피 이 지수 자체를 끌어내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좀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이런 비금속 광물 쪽으로 오늘 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도 오늘장 1.65% 정도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하루였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증시를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빅스텝 하겠다고 막 금리 올리고 이러니까 원달러 환율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투자 심리 가뜩이나 안 좋은데 중국에서라도 좀 호재가 나오고 코로나 상황도 잠잠해지고 봉쇄도 풀고 그리고 또 완화책 펴고 이러면 중국의 기대보기라도 하겠는데 요즘은 상황이 그도 여의치 않습니다. 중국에서 소비, 생산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제지표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눌렸습니다. 우리 증시만 그런 거라면은 그래도 좀 다른 증시 보면서 위안을 얻어보겠는데 아시아 증시 전반으로 좀 무거운 흐름이었고 미국의 야간 선물도 그 흐름을 따라갑니다.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상승불을 켜긴 켰는데 전강 후 약입니다. 오전 대비 오후가 확연히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니케이 225 지수 0.45% 상승에 그쳤습니다. 26,547.05엔 기록하며 오전 대비 부진한 오후장에서 음봉을 형성하며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과 후의 흐름이 상당히 엇갈렸는데요.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 유지하다가 이내 개장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나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이후에는 전혀 이 상승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마이너스 약보합권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상해종합지수가 0.4% 하락하면서 3072.19포인트 정도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 넘어가 봅니다. 심천도 0.6%대 하락세 보여주면서 11,000선 레벨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점차 더 힘이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에서 종가도 결국에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꽤 나왔습니다. 오늘 1,277원이 저점이고요. 1,286원이 고점, 거의 한 10원 정도의 밴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12시 구간대 상승으로 전환되더니 결국에는 오늘 원달러 환율 지금 살짝 내린 걸로 나오네요. 거의 전일 종가 수준이네요. 10전 하락입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수준 1284원 10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 마감 무렵 즈음에 1286원까지 갔다가 약간은 좀 조정을 받았네요.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전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과연 원달러 환율 이게 구두 개입이 좀 들어간 것인지 막판에 약간의 조정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마감되는지 시황센터에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소 밋밋하게 흘러갔던 월요일장의 모습, 오전에 비해서 오후장에서 기운이 조금 더 떨어지면서 약간은 아쉬움이 남기도 했던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는 하루 만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큰 변화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전장 대비 0.29% 소폭 좀 밀렸습니다. 포인트로 7포인트가량 빠지는 모습이었고 거래 대금은 8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2600포인트 아쉽게도 살짝 못 미치면서 259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 통해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빠르게 떨어지는 흐름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정오를 좀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확인되는 흐름 확인이 됐고요. 그 뒤로 우장에서 낙폭을 약간은 좀 줄여가기도 하다가 장 막판 들어서 조금 더 휘청였습니다. 장 막판에 조금 더 떨어지면서 2600선을 소폭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수급 상황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는 182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그리고 기관에서 더 많이 팔았죠. 94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581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하는 업종이 좀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업종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통신업종이 좀 많이 떨어졌죠. 2.65% 하락입니다. 특히 오후장에 더 많이 휘청이는 모습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 5G 중간요금제 신설에 대한 우려감에 따라서 통신 3사 주가가 오후장에 더 많이 크게 좀 휘청였습니다. 모조리 2에서 3%대 크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이 되면서 업종지수 자체가 크게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약업종 1.25% 밀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까지도 신저가 기록하는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이 업종 지수 자체가 좀 휘청였고 의료 정밀도 1%가 넘게 빠졌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와 비금속 광물업종이 1% 안팎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 오늘 의류주들의 강세, 그리고 비료사료 쪽이 다시 뛰면서 이 관련 업종이 유난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 섬유의복 업종이 3%가 넘게 급등세 보여줬고요. 음식료품 업종도 1.37%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종이 목재 업종 1%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유통과 은행 업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온 하루였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도 이 파란색이 더 많이 이렇게 눈에 띄고 있는 흐름이죠. 자, 일단은 반도체가 조금 엇갈렸는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하락을 면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빨간불을 유지를 하는 흐름이었죠. 자, 그런데 장 막판 들어서 특히 동시효과구가 지나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쪽이 지수 하락을 막판에 조금 더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0.3% 밀렸죠. 66,300원 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꽤 밀리는 흐름이었죠. 거의 2% 가까이 밀리면서 11만 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가보시면 파란불이지만 낙폭이 아주 깊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전거래일 전기차 업체들 주가가 워낙 좋았던 영향으로 풀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자리 걸음 수준에서 낙폭을 다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삼성 SDI도 0.3% 소폭 밀렸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도 0.5%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호재성 이슈 안고 있는 개별 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시총 상위에서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내렸죠. 전장 대비 1.9%가 밀리면서 낙폭이 오후장에 더 붙었습니다. 77만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특히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이 오늘 더 많이 크게 휘청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실적 부진을 소식을 전하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인데 전거래일도 그리고 오늘장 까지도 2.7% 넘게 밀리면서 장중 신저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 보시면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는 좀 괜찮았습니다. 네이버가 0.3% 소폭 밀렸고요. 카카오는 오히려 상승이었죠. 0.6% 오르면서 82,3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나란히 좀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죠. 현대차가 1%가 조금 넘게 밀리면서 18만 4천 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기아 쪽에서도 1% 마찬가지로 내렸습니다. 8만 5,200원이 오늘장의 종가로 확인이 됐고, 자, 그리고 철강 대장인 포스코홀딩스 상승이었죠. 오후장의 철강주들 분위기가 워낙에 또 좋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0.18%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은행주들 가운데서도 KB금융 0.6% 오르면서 빨간불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신한지주까지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물산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시총 순위도 높여가면서 11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의류 관련주들입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된 중국 상하이에서 6월 1일 기준으로 봉쇄를 완전 해제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죠. 이 중국 봉쇄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소비주 이 중에서도 특히 의류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종목인 F&F 같은 종목이 이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도 함께 붙으면서 강세를 보여줬죠. 무려 이 종목 5%가 넘게 올랐습니다.
13만 3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홀딩스도 오름세로 거래 마쳤죠. 자, 이 밖에 한세실업과 화승엔터 그리고 신원과 인디에프 같은 종목까지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인디에프는 1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 1,045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중 한 가지 더 보시면 특별한 이슈가 터졌다라기보다는 오늘 종목 상승한 종목 최상위 리스트에서 많이 보였던 쪽이 다름 아닌 이런 철강주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중국 봉쇄 조치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일단 많이 좀 올랐죠. 자, 거기에다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그동안 진척이 좀 없었던 미국 철강 수출 규제가 재논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자, 관련주들 좀 모아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종목들 쪽에서 강세가 나타났죠. DSR과 DSR 제강 같은 종목들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한국주강도 8%가 넘게 올랐습니다. NI스틸과 금강철강 같은 종목도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사마알루미늄과 조일알루미늄, 남설알루미늄 같이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0.37% 올랐습니다. 포인트로도 3포인트 넘게 올랐고요. 거래 대금은 6조 원이 조금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856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거래소와 거의 마찬가지 패턴을 벌였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더 빠르게 좀 떨어지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 자, 후반 들어서는 그 뒤로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 낙폭을 다소 줄이나 싶다가도 자, 막판 들어서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 종가상으로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856포인트에서 오늘장 종가를 확인했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기관이 그래도 좀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109억 원 정도 누적 기준으로 매수가 더 많았고요. 다만 외국인이 2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도 62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의 강세가 코스닥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훈풍을 좀 불어 넣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부터 소폭 올랐죠. 전장 대비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동시효과가 구간 지나면서 이 상승폭 다 반납이 됐습니다.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44만 9,500원에서 장 마쳤고요. 자, 그리고 역시 전거래일부터 가장 강한 건 LNF입니다. LNF가 오늘장에서도 3%가 넘게 강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3만 1,300원이었고요. 아래쪽에 전해질 종목인 천보까지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오긴 했죠. 그래도 2%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 25만 5,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보시면 역시 실적 잘 나오지 못한 셀트리온 형제들이 좀 부진했죠. 헬스케어 1% 넘게 밀렸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거의 2% 가까이 밀리는 흐름이었고요. 그런데 역시나 오늘장에서도 주인공은 HLB였습니다. 리보세라님 이쪽에 호재를 안고 가고 있는 HLB가 오늘 또 올랐습니다.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총 4위까지 올라왔죠. 자, 오늘장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을 상당히 좀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4%가 넘게 전장 대비 오늘도 연속적으로 상승했고요. 44,300원까지 터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도 여기가 상승하면서 시총 순위를 좀 더 높였습니다. 알테오젠이 전장 대비 0.6% 올랐죠. 49,700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시면 약간은 좀 혼조 양상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0.18% 소폭 상승이었고요. 펄어비스는 1%대 내렸습니다. 57,500원이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위메이드가 지금 상승 탄력 다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65,3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보시면 역시 반도체 종목들 좀 파란불 켜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리노공업이 0.1% 이쪽에서는 하락하는 탄력이 좀 강하진 않았고요. 아래쪽에 동진세미캠이 조금 더 많이 밀렸습니다. 2%가 넘게 밀리면서 41,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도 보시면 CJ ENM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0.95% 소폭 상승이었고요.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1.5%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실 텐데 특징주 식품 관련주들 좀 묶어봤습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의 식량 안보 확보를 이유로 허가 물량을 제외하고는 밀 수출을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가 유럽연합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밀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 충격이 좀 상당히 나타났는데 이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잠시 쉬었던 식품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비료, 사료를 포함해서 육계, 수산까지도 모조리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관련돼서 강했던 종목들 모두 묶어봤는데요. 우선 밀과 관련된 음식료 종목들 큰 폭의 상승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한탑과 대주산업 그리고 사조 도가원 같은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세 보여주면서 일단 종가까지도 가격 상한가 풀리지 않고 거래를 마치게 됐죠. 급등세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신송홀딩스와 고려산업, 대한제분 같은 종목이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제당 같은 종목도 7%대 크게 올랐죠. 자, 그리고 이에 따라 주춤했던 비료, 사료 이런 종목들도 오늘장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조비와 경농 같은 이 덩치 있는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한일사료와 현대사료 그다음 대표적으로 올랐던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재차 뛰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 우성 같은 종목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분명히 오르는 모습 10%가 넘게 올랐고 아래쪽에 좀 더 내려가 보시죠. 자, 오늘 게다가 육계와 수산까지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모조리 올랐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팜스토리와 동우팜투테이블 이런 종목도 10에서 20%대 급등세였고요. 마니코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산 쪽에서 신라SG와 한성기업 그리고 사조시푸드와 CJ시푸드 같은 종목들 일제히 뚜렷한 강세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마감 시황 살펴드렸습니다.